처음 목격하는 붕괴는 결코 영화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게 개인적인 느낌이 든다. 세상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핀란드 남부 전체 전력망이 무너졌던 그 밤을 떠올려보자. 전쟁도 사보타주도 아니었다. 그냥 추위가 전선들을 얼려서 뼈처럼 부러뜨린 것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은 불편함 정도로만 여겼다. 촛불을 켜고 장작 난로에 주전자를 올리고 아이들은 내일 학교가 쉬겠지 하며 웃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휴대폰이 꺼졌다. 새벽이 되자 집 안 온도가 밖과 같아졌다. 웃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여름 폭염 때도 마찬가지였다. 9천 명이 사는 동네 전체가 물 공급이 끊긴 채로 눈을 떴다. 사람들은 시청 탱커를 기다리며 줄을 섰다. 탱커는 끝내 오지 않았다. 누군가 식당 냉동고에서 녹아내린 얼음을 나눠줬다. 아이는 금속 맛이 난다고 울었다. 폭력도 혼란도 없었다. 단지 조용히 깨닫는 것뿐이었다. 당신을 지켜주던 시스템이 허락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구도 잊지 못하는 기억, 카트리나 이후의 뉴올리언스. 폭풍 자체가 아니라 그 후였다. 고가도로 위에 갇힌 사람들이 헬기의 셔츠를 흔들었다.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설 곳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명은 천둥 소리처럼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다. 한 겹 한 겹 벗겨지면서 현대 생활과 생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얇은지를 드러냈다. 이런 순간들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직면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안전은 벽, 정부, 보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멈춰도 계속 작동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지금부터 보여줄 7개의 안전구역은 환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목격한 패턴에서 나온 곳들이다. 정전, 가뭄, 폭풍, 시스템 붕괴를 운이 아니라 땅 자체의 안정성으로 견뎌낸 지역들이다. 세상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들이다. 배신하지 않는 땅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물부터 시작한다. 모든 붕괴는 탈수를 조용한 처형자로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을 향한다. 그게 첫 번째 실수다. 큰 강은 난민의 고속도로가 되고 오염의 온상이 되고 갈등의 자석이 된다. 진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고지다의 대수층이다. 높은 지대 아래 봉인된 지하수로 지표수 유입, 하수 역류,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혼란으로부터 보호된다. 비가 그친 뒤에도 흙이 촉촉한 능선이라고 상상해보라. 세차게 흐르지 않고 새으며 나오는 샘을 찾아들어라. 이런 샘들은 수백 년의 가뭄 주기를 견딘 깊은 압력 저장소에서 나온다. 붕괴 시 살아남는 공동체는 전기, 펌프, 정수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고지대 우물 근처에 세워진다. 언덕 위 손 펌프 하나가 해안가의 담수화 플랜트보다 값지다. 이 구역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식생을 보면 된다. 계곡이 아닌 비탈에 붙어 있는 나무들, 폭염에도 푸른 이끼, 같은 숨은 물줄기로 모여드는 작은 동물 발자국. 자연은 문명이 기억에서 사라진 뒤에도 물이 깨끗이 남아있는 곳을 미리 알려준다. 고지대 대수층이 첫 번째 안전구역인 이유는 죽어가는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지보수 없이도 안정적인 수분 공급, 편안하게 해주진 않는다. 지속하게 해줄 뿐이다. 추위는 사람들을 밀어낸다. 그래서 구해준다. 문명이 풀리면 인구 밀도가 진짜 위협 엔진이 된다. 따뜻하고 접근하기 쉬운 지역은 먼저 채워진다. 자원이 고갈되고 질병이 퍼지고 쓰레기 더미를 두고 영토 싸움이 벌어진다. 하지만 추운 지역의 인구 희박 벨트는 조용하다. 무해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발자국이 몇 시간 만에 눈더미에 사라지는 풍경을 상상하라. 첫 숨에 목이 따끔거리는 공기. 인류의 극히 일부만이 정착할 만큼의 불편을 견딜 의지가 있는 곳. 그 의지의 결여가 방패가 된다. 사람이 적을수록 고장날 지점이 적다. 1000명의 낯선 사람과 통조림 하나를 다투지 않아도 된다. 바람과 경쟁하면 된다. 바람은 배고프지 않다.
이 벨트는 북부 숲, 고지대 고원, 아한대 전이 지대를 가로지른다. 준비 안 된 이주민을 쫓아내기엔 충분히 춥지만 사냥감과 계절 식물이 유지되기엔 충분히 온화한 곳이다. 동물은 적응한다. 강인한 식물은 돌아온다. 인간이 벗겨내는 속도보다 땅이 재생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이 인간의 압력에 무너진 뒤에도 이곳은 여전히 생존 가능하다. 추위는 선택을 단순하게 만든다. 움직이거나 얼거나, 짖거나, 새벽에 날씨가 게으름을 지워주거나, 허락 없이 규율을 강요한다. 그 규율, 꾸준한 일상, 예측 가능한 위험, 이 다른 곳에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안정감을 만든다. 인구 희박 벨트에서 생존은 낭만적이지 않다. 수학적이다. 사람 적음, 요구 적음, 위협 적음. 당신은 문명의 몰락에서 숨는 것이 아니다. 그 반경 밖으로 나온 것이다. 안전구역을 고를 때 그것이 주는 것으로 고르지 않는다. 그것이 거부하는 것으로 고른다. 쉬운 접근, 직선, 완만한 지형. 문명은 평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진다. 평지는 이동을 부르고 이동은 절박함을 부른다. 하지만 지질학적 요새는 그것을 차단한다. 땅 자체가 붕괴하는 사회가 쉽게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곳이다. 절벽이 이빨처럼 안쪽으로 접히고 좁은 통로가 너무 급하게 꺾여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지역을 상상하라. 빙하가 깎아낸 계곡, 고르지 않은 선반으로 갈라진 능선, 발목이 부러질 만큼 갈라진 용암지대. 이런 환경은 큰 무리를 물리친다. 차량이 먼저 망가지고 군중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퍼지지도 못하고 위협으로 조직되지도 못한다. 남는 것은 적응할 의지가 있는 사람뿐이다. 소규모 팀, 가족, 땅을 지도처럼 읽는 개인. 지질학적 요새는 군사적 계획 없이도 자연 방어성을 보상한다. 쌓을 벽도 요새화할 건물도 없다. 자연이 다 해준다. 이 지형 안에서는 기후도 다르게 작동한다. 바람이 틈새로 몰려들어 냄새 확산을 줄인다. 소리는 예측 불가능하게 튕겨 발소리를 감춘다. 심지어 포식자도 사냥 효율이 떨어져 이 지역을 피한다. 충분히 오래 머물면 리듬을 배운다. 해 뜨기 전 안개가 낮은 곳에 깔리는 방식, 해 질녘 현무암에 남는 열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틈에 고이는 물. 이런 것들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예측 가능한 안정제다. 지질학적 요새는 안전을 약속하지 않는다. 시간을 약속한다. 생각할 시간, 관찰할 시간, 다음 행동을 선택할 시간. 붕괴하는 문명에서 그것이 가장 희귀한 자원이다. 배고픔은 두려움보다 빠르게 인간 행동을 다시 쓴다. 공급망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안전이 아니라 칼로리를 향해 이동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식량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가장 먼저 치명적이 된다. 비옥한 계곡, 강 삼각주, 농지는 경쟁의 압력솥이 된다. 하지만 조용한 식량 회랑은 인간의 기대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조용하고 회복력 있게 명백한 풍요 없이 재생되는 생태계다. 울창한 들판이 아니라 흩어진 군집으로 자라는 식용식물이 있는 넓은 혼합숲을 상상하라. 조개층, 다시마, 소규모로도 고갈시키기 어려운 냉수어장이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해안. 첫눈에는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영양 많은 뿌리와 새, 철사의 경로를 숨긴 습지를 떠올려라. 핵심은 미묘함이다. 조용한 회랑은 음식을 광고하지 않는다. 지형과 미생태계 복잡성 속에 숨긴다. 그 복잡성이 완충제가 된다. 붕괴 속을 급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패턴을 관찰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수확을 원하지, 계절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들판을 원하지, 가장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랑을 그대로 둔다. 이 구역을 걸을 때는 눈보다 귀를 더 쓴다. 비 온 뒤에도 검게 남는 흙, 특정 관목에 몰리는 곤충, 동물이 어떤 공터에는 머물고 어떤 곳은 피하는지. 모든 신호가 지속 가능한 자원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부스러기다. 더 깊은 장점은 자가 치유다. 한 시즌 과도하게 써도 식량 원천이 비탈, 협곡, 만, 습지로 분산되어 있어 완전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양성이 보험이 된다. 망가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음식이 영속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 된다. 조용한 회랑은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 조용히 꾸준히 더 시끄러운 풍경이 거주자를 굶기는 후에도 계속 먹여 살린다. 문명은 평균을 믿으라고 가르친다. 평균 강수량, 평균 기온, 평균 수확량. 하지만 붕괴는 평균을 벌한다. 글로벌 물류가 무너지면 보통 일어나는 것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나머지 기후가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릴 때도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살아남는다. 미기후 주머니는 큰 세상이 뒤덮을 수 없는 규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버틴다. 폭풍 전선을 막아주는 산맥에 가려진 계곡, 본토가 유린당해도 안정적인 해류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해안만, 주변 지역이 불규칙해진 뒤에도 서리가 늦게 오고 일찍 녹는 내륙 분지. 이 주머니들은 자연의 허점이다. 기후 변동이 심해지는 대신 부드러워지는 작은 피난처다. 붕괴 상황에서 이곳들은 지질과 대기 물리학에서 오는 안정성 때문에 생산성을 유지한다. 절벽이 깎아낸 바람막이, 울창한 식생이 잡아두는 습기, 낮에 열을 흡수하고 밤에 방출하는 깊은 호수. 이런 메커니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느낀다. 숨 막히지 않게 따뜻하고 폭풍이 부드럽게 오고 서리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죽이지 않는다. 소규모라도 농업이 다시 가능해진다. 뿌리채소는 버티고 약초는 살아남고 작은 과수원은 갑작스러운 기후 충격이 거의 침투하지 않아 생존한다. 땅이 일관되기 때문에 주기를 계획할 수 있다. 재배하고 저장하고 배분하고 혼란에 도박하지 않고. 미기후 주머니는 대중을 구원하지 못한다. 너무 작고 너무 숨겨져 있고 절박함이 아닌 인내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만이 알아본다. 하지만 일찍 찾아서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피난처 이상이 된다. 붕괴하는 생물권 속에서 계속 뛰는 작은 녹색 심장, 연속성의 엔진이 된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세상에서 단 한 조각의 안정된 땅은 남아있는 마지막 진실한 약속처럼 느껴진다. 사회가 산산이 조각나면 국경은 지도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선은 소문이 되고 검문소는 유령이 되고 권위는 외치는 거리 이상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희미해진다. 대부분은 무너지는 이 경계에 매달린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보호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무국경 오지들은 정치적 안정에 처음부터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서 있다. 생존 요소, 물, 쉘터, 음식, 기후, 각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지역이다. 땅이 늘 자기 뜻대로 운영되어 온 곳, 행정구역 사이에 놓인 외딴 고원, 제대로 된 관할권에 합의하지 못한 나라들을 있는 산맥, 지형이 노력을 삼켜버려 어느 쪽도 관리하려 들지 않은 깊은 숲. 여기 오는 것은 질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중립을 얻기 위해서다. 오지에서는 어느 한쪽 붕괴하는 세력도 지배를 주장할 수는 없다. 군대는 물류가 무너져 피하고 난민 흐름은 길이 험해 우회하고 범죄 조직은 착취할 만큼 자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 정착하지 않는다. 남는 것은 무관심에서 태어난 안정이다. 땅은 누가 통치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단지 주의를 기울이는 자를 지지할 뿐이다. 이 지역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다른 마인드를 갖는다. 구조를 기다리지 않는다. 외부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소수로만 이루어진 미니 공동체를 만든다. 노동을 나누고 사각지대를 서로 보고 한 곳을 고갈시키지 않으려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중앙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경계는 협력으로 정의된다. 무국경 오지들은 목표물이 아니기 때문에 서 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싸우지 않는다. 그 경쟁의 부재가 붕괴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평화다. 여기서는 숨는 것이 아니라 잊힌다. 그리고 글로벌 붕괴 속에서 잊히는 것이 기억되는 것보다 안전하다. 모든 붕괴는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린다. 첫 물결은 도시, 고속도로, 시골 마을로 흩어진다. 하지만 마지막 물결, 모든 환상을 태운 사람들은 더 멀리 간다. 대부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이 바로 최후의 퇴로, 긴 거리 후퇴로가 이끄는 곳이며 다른 모든 것이 벗겨진 뒤에도 살아남는 이유다. 퇴로 구역은 목적지가 아니다. 종착역이다. 폭력 없이 위협을 걸러내는 자연 필터를 건너야만 도달하는 곳. 낮에는 태우고 밤에는 얼리는 고지대 사막, 좁은 안장으로만 도달 가능한 바람 깎인 매사, 준비 안 된 여행자를 몇 시간 만에 삼켜버리는 협곡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고원. 군중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구력으로 얻는 곳이다. 이 구역을 회복력 있게 만드는 것은 거의 텅 비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 거리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 대부분은 문턱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돌아선다. 배고픔이 일부를 더 밀어붙이고 절박함이 몇 명을 더 이끈다. 하지만 페이싱 항법, 에너지 규율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건너편에 생존한다. 그 자연 선택, 비폭력적이고 지리적이고 의도치 않은 은땅을 짓누르지 않을 만큼 작은 인구를 만든다. 마침내 퇴로 구역에 서면 승리감이 들지 않는다. 조용할 뿐이다. 동물 발자국은 드물지만 선명하다. 바람이 바위탑 사이를 낳고 꾸준한 울림으로 지난다. 하늘은 더 넓어 보이고 거의 포식자처럼 텅 비어 있다. 환영하지도 위협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한때 당신의 삶을 정의했던 모든 붕괴 시스템에서 멀리 떨어진, 청구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채. 이 최후의 피난처들은 인류가 번성하는 곳이 아니다. 필수만 남기고 소음을 비운 채로 견디는 곳이다. 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도의 끝이다. 그 너머는 오직 야생뿐이고 그 뒤로는 오직 폐허뿐이다. 그 위험과 소멸 사이의 좁은 띠에서 사람들은 작고 정직하고 완고하게 살아있는 무언가를 다시 지을 만큼 충분히 오래 생존한다.